매일 10분 데이터 분석. 오늘 이제 해볼 내용은 어제에 이어서 시각화, 파이썬을 활용해서 시각화를 계속 이어서 좀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다변수, 변수가 여러 가지 있는 형태에 대해서 시각화를 같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피터 노트북 켜주시고요. 시각화 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데이터 분석할 때 쓰는 라이브러리, 데이터 분석할 때 시각화까지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한 이 정도 라이브러리는 그냥 불러오면 되겠다. 네, 그냥 이제 세팅인 거죠. 데이터 분석할 때 세팅. 네,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할 때 라이브러리 어떤 거 불러야 될지 세팅을 한 이 정도로 해주시면 되겠고, 폰트까지 불러와 볼게요. 폰트는 이 어제 제공드렸던 스크립트의 윈도우용이랑 우리 저 맥용이 따로 있어요. 저는 이제 윈도우를 좀 쓰기 때문에 윈도우용으로 폰트까지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데이터 분석을 하겠다, 일단 데이터 가져서 뭔가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딱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시작을 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뭐 추가한다면 이제 뭐 넘파이 같은 거, 뉴메릭 파이썬 라이브러리 추가해서 이 상태로 분석을 시작하면은 일단 시각화까지는 쉽게 웬만하게 여러분들이 쭉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봅시다. 데이터를 먼저 불러야 되겠죠. pd.read csv 불러봅시다. 데이터 4 불러와 볼까요? 데이터 4 불러와서 df1 데이터 프레임의 약자예요. 관행적으로 씁니다. 데이터 프레임 df1 데이터 가져오시고요. 3번 데이터를 해볼게요. 3번 데이터. 네, 요렇게 3번 데이터를 해봅시다. 네,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왔고, 우리가 여기서 좀 더 확인을 하면 인포 함수나 컬러 함수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이제 쭉 확인할 수 있겠죠. 거기까지는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데이터 처리를 좀 하실 수가 있을 거고, 바로 그냥 시각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제 연속형 데이터랑 범주형 데이터 시각화 했었죠. 네, 따로따로 단일 변수에 대해서 시각화를 했어요. 오늘 해볼 거는 다변수. 네, 그러니까 한쪽이 x가 뭐 범주형일 때, 아니면 연속형일 때, 그리고 y가 연속일 때, 이런 경우들이죠. 아니면은 x가 범주형이고 y가 연속일 때, 이런 걸 좀 해보자라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둘 다 연속형일 때 먼저 한번 해봅시다. 둘 다 연속형 데이터를 쓴다 라고 하면은 크게 세 가지를 먼저 봐요. 산점도라는 걸 보고요. 그리고 회귀 분석. 회귀 분석이 이제 뭐 회귀식을 짜서 특정 값을 예측을 하는 건데, 회귀선. 이 회귀선을 그래프로 그릴 수가 있어요. 회귀선. 이렇게 쓰겠습니다. 회귀선을 넣을 수가 있고요. 상관 분석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보면 돼요. 연속형 경우에. 둘 다 연속형인 경우에. 산점도부터 보겠습니다. 산점도 같은 경우에는, 산점도 이제 영어로 스캐터 플랫. 스캐터라고 불러요. 스캐터 플랫이라고 하고, 역시 형식은 똑같아요. 어제도 설명드렸다시피 C본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는 우리 판다스와 굉장히 밀접하게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판다스에서 쓰는 형식을 그대로 가져요. 데이터 프레임 가져오고, X축에 변수 하나 가져오고, Y축에 변수 하나 가져오고.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X축에 age, 연령, Y축에 마일리지를 한번 넣어볼게요. 넣어보면은 데이터가 이렇게 점 형태로 쭉 찍히죠? 네, 요게 이제 스캐터 플랫, 산점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점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데이터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연속형 변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트렌드를 확인을 하는 거죠. 나이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마일리지 점수가 높게 쌓이더라. 물론 이 데이터는 제가 어느 정도 상관계수가 높게 나오게끔 일부러 좀 조작을 하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쁘게 나오는데, 보통은 이렇게 다른 부분에서도 이렇게 막 데이터 이렇게 찍혀 있겠죠. 네, 이렇게 스캐터 플랫을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해줬고요.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새로 들으셔온 분들 코드 보기 위해서 이렇게 좀 올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우리 똑같아요. 이 스캐터 플랫도 어떤 기능이 있냐, 오버레이 기능을 쓸 수가 있어요. HUE 어제 복습하는 겸 해서 몇 가지 지나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입 오브 컨트랙을 오버레이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렌탈과 멤버십 데이터를 나눠서 점을 찍어줘요. 렌탈 데이터 찍어주고요, 멤버십 데이터를 이렇게 쭉 찍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점 형태로 데이터를 하나하나 다 찍는 거예요. 이 데이터 개수가 지금 이제 약 5만 개 정도 되잖아요. 5만 개 데이터를 이렇게 쭉 다 찍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 스캐터 플랫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기능이 있냐, 여기 지금 이제 오버레이까지 해줬잖아요. HUE라는 함수를 써서 범주형 항목에 대해서 오버레이를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연속형 항목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term이라고 하는 거를 또 오버레이를 시키고 싶어 라고 하면은 사이즈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사이즈에 term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렌탈과 멤버십, 즉 타입 오브 컨트랙에 대한 범주형 데이터에 대해서 이 데이터를 렌탈 다른 색깔, 멤버십 다른 색깔로 나눠주고요. 그리고 사이즈, 이 term이라고 하는 연속형 변수에 대해서 사이즈를 이렇게 나눠서 찍어줘요. 그래서 이 데이터, 이 원의 크기가 크면은 이제 값이 큰 거고요. 원의 크기가 작으면은 작은 형태로 이렇게 데이터를 찍어줍니다. 이게 이제 스캐터 플랫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변수, 이 변수 중에서도 둘 다 연속형인 경우에 이 스캐터 플랫 같은 거를 쓰고요. 여기에 이제 한 발짝 나아가서 쓰는 게 이제 회기선을 써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점 형태로 데이터를 찍으면은 이 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직선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회기선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리그레션, 회기선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회기식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럼 이 C본에서도 이 회기식을 계산해서 선 형태로 그려주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바로 LM 플랫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LM은 뭐냐? 리니어 모델의 약자입니다. 리니어 모델, 선형 모델, 즉 선형 회기식. 선형 회기식을 내가 이 두 개의 연속형 변수에 대해서 그려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age랑 마일리지에 대해서 우리 라인 플랫, 리니어 모델 플랫, LM 플랫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엔 어떻게 나오느냐, 이 점들에 대한 선을 하나 이렇게 짠 하고 만들어줘요. 이 선이 이제 무슨 선이냐, 바로 이 점들을 대표하는 하나의 직선이 되겠죠. 회기선이 돼요. 회기선. 그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LM 플랫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 타입 오브 컨트랙을 오버레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도 오버레이가 가능합니다. 문제가 아니라 이런 기능도 있다. 그래서 이 스캐터 플랫 산점도 형태로 우리가 그냥 데이터의 사이즈랑 어떤 이 범주형 변수에 대해서 나눠볼 수도 있고요. LM 플랫, 내가 이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뭐 회기식을 그려서 이 모델, 이 산점도에 대해서, 이 데이터에 대해서, 연속형 데이터에 대해서 이 점들을 대표하는 직선을 긋겠다 하면 이렇게 만들어줘도 돼요. 타입 오브 컨트랙 말고 뭐 프로덕트로 한번 넣어볼까요? 만약에 범주형 변수가 많으면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럼 이렇게 나눠서 그리는 형태로 시각화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다 똑같이 겹쳐서 별로 안 이쁜데, 이러는 이유는 이 데이터가 어느 정도 인공적으로 가공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무생기게 출력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 실무에서 데이터를 보면은 굉장히 좀 컬러풀하게 다양하게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마운트를 한번 해볼까요? 어마운트 가격에 대해서 볼까요? 그럼 이렇게 나오죠. 프로덕트 따라서 가격분이 다르니까. 이것도 보면은 산전도긴 한데, 왜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나오냐, 보면은 이제 이 가격대가 어느 정도 범주형 형태로 특정 범위의 가격대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마 이 회기선이 도출되지 않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귀선까지도 우리가 연속형 변수에서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연속형 변수 같은 경우에는 분포를 같이 보잖아요. 그렇죠? 분포를 같이 확인한단 말이에요. 분포를 같이 확인하기 때문에 사실 이 스캐터 플롯을 쓸 때 이것보다 더 이 데이터를 그냥 분석하기 위해서 확인을 할 때는 어떤 걸 또 많이 쓰냐면은 조인트 플롯이라는 걸 많이 써요. 조인트 플롯. 이것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df1의 age에다가 y는 마일리지 해보면은 이건 어떻게 되냐? 이 연령에 대한 분포를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리고 마일리지에 대한 분포도 그려줘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이 두 데이터 간의 산점도를 이렇게 짜자잔 하고 그려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조인트 플롯이라고 합니다. 마일리지가 아니라 어마운트로 한번 바꿔볼까요? 바꾸면은 가격의 경우 분포가 옆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산점도가 이런 식으로 찍혀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 놈을 이제 조인트 플롯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또 많이 확인하기도 하고, 사실 상관 분석을 할 때는 물론 이것도 돼요. 조인트 플롯도 오버레이가 가능해요. HUE 써서 여기다가 이번에는 타입 오브 컨트랙트 한번 넣어볼까요? 타입 오브 컨트랙트 2 넣어보면은 이 각각의 계약 유형에 따라서 산점도를 그려주는데 분포도 나눠서 나오죠? 분포도 색깔이 나눠서 출력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각화를 해줄 수가 있는데, 산점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속형, 연속형 변수를 볼 때는 이렇게 변수를 일일이 따로 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처음에 쉽게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좀 파워풀한 시각화 함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 스크립트에도 나와 있다시피 페어 플롯이라는 걸 이용합니다. 페어 플롯. 그래서 SNS 해서 페어 플롯 써서, 페어 플롯에서는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데이터를 넣어주면 돼요. 그냥 df1 넣어주게 되면은 df1이라고 되어 있는 이 항목 내의 모든 연속형 변수에 대해서 산점도와 분포를 그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공받은 스크립트에는 age랑 mileage랑 amount만 아마 제가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축약해서 시각화를 시켰는데, 그냥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 넣어버리면은 데이터 프레임 df1 안에 있는 모든 연속형 변수만 얘가 골라와가지고 산점도와 이 분포를 그려줘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쉽게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어떤 숫자 데이터가 증가할 때마다 어떤 데이터가 증가하는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쉽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뭐 멀티플 베리어블 분석, 다변수 분석,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이걸 이제 코릴레이션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상관 분석, 상관관계를 보는 거예요. 연속형 데이터들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는 거죠. 이걸 시각적으로 확인한 거죠. 페어 플롯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시각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본 겁니다. 시각적으로 확인을 해본 거고, 이 페어 플롯도 역시나 오버레이가 가능하다. 근데 조심해야 될 점은, 데이터 불러와서 페어 플롯을 바로 때려버리면은 연속형 변수가 많을 경우에는 얘를 일일이 다 점을 찍어서 시각화를 해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그렇죠? 굉장히 코딩을 하는데, 이 그래프가 출력되는데 시간이 엄청 소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크립트에는 여기서 내가 보고 싶은 연속형 변수만 뽑아서 시각화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age, mileage, 그리고 amount, 그리고 프로덕트는 범주형 항목인데 왜 넣냐? 오버레이를 하기 위해서 넣었어요. 프로덕트에 대해서 나눠서 age랑 mileage랑 amount에 대한 상관 분석, 상관 산점도, 스캐터 플롯을 한번 보자. 분포랑 같이. 그럼 요렇게 아주 이쁘장하게 산점도와 그래프 분포가 같이 짜자잔 하고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연속형 변수 같은 경우에는
시각화를 한 이 정도까지만 확인을 해봐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웬만한 인사이트를 다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페어플락 같은 경우는 상관 분석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이제 나중에 제가 뭐 통계를 한번 여러분들께 또 제공을 해드리게 되면은 한번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코릴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상관계수. CORR이라고 해서 코릴레이션의 약자인데, 이 코릴레이션이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져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고 1로 갈수록 두 데이터가 양의 상관관계를 띈다. 마이너스 1로 갈수록 음의 상관관계를 띈다. 0으로 갈수록 데이터가 그냥 난잡하게 펼쳐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페어플락 같은 거 그릴 때 코릴레이션을 먼저 확인을 해보고, 얘를 먼저 확인을 해보고, 여기서 어느 정도 이렇게 어마운트랑 term 뭐 이런 거 있죠. 어느 정도 이제 이 코릴레이션 값, 상관계수 값이 높은 거, 절대값이 높은 거, 한 50% 가까이 되거나 50% 이상인 애들만 모아서 확인을 해보는 게 이제 뭐 분석을 할 때 시간도 좀 줄일 수 있고 빨리 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원래 얘부터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의미 있어 보이는 거 골라서 페어플락 그려보고, 그리고 거기서 내가 좀 더 디테일하게 그래프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어마운트, 이건 가격이죠. 가격 같은 게 이제 실무에서는 우리가 Y, 타겟이라고 하는 값을 잡아줄 수 있겠죠. 어마운트라고 하는 그 값 자체를 그걸 Y로 잡고 나머지를 X로 둬서 LM 플랫이나 스캐터 플랫이나 조인트 플랫 같은 거 해주면은 우리가 상관관계 쉽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연속형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연속형 변수는 쉽죠. 네, 뭐 별 특별한 건 없고, 여기서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연속형 변수끼리 보통 비교를 할 때 이제 좀 도메인에서 접근해서 얘기를 드리자면요, 약간 이제 사회과학이나 마케팅이나 이런 데이터에서는 연속형, 이런 코릴레이션이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잘 없어요. 사실은 약간 공정이나 제조나 아니면은 뭐 자연과학, 아니면 연구실, 아니면 실험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은 이런 코릴레이션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뭐 마케팅 아니면은 뭐 인구 통계학적 특성 이런 것들 있죠.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서도 좀 종류가 많아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몸무게랑 키 같은 건 당연히 상관관계가 높게 나오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인구 지역, 어떤 특정 지역의 인구수에 따른 뭐 소득액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코릴레이션이 높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것들은 약간 이제 좀 자연의 절대 법칙을 따르는 인구 통계학적 특성이나 사회과학, 이제 그 자연과학 데이터나 실험 데이터나 통제된 어떤 프로세스 안에서 나오는 데이터, 아니면 제조나 생산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쓸 때 많이 확인을 하고 거기서 좀 의미 있는 결과를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지금같이 렌탈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에이지랑 마일리지는 억지로 좀 데이터를 끼워 맞춰 놓은 건데, 여기 이제 페어플랍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코릴레이션 보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가격만 봐도 상관계수 코릴레이션 값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다 10%도 안 넘죠. term, 계약 기간과 이 계약 금액만 상관계수가 한 46% 정도 나오는데, 이마저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사실이죠. 계약 기간이 길면은 비용이 올라가겠죠. 네, 당연한 사실들. 이런 것들은 인사이트가 될 수가 없겠죠. 그냥 애초에 이 두 변수 간의 서로 관계가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값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인사이트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우리가 다른 걸 또 찾아야 되겠죠.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연속형 변수에 대해서는 접근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